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일에서 21일 이틀 동안 열리는 연준의 FOMC,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 국채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대학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단기 금리가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9월 FOMC 결과는 어떻게 될지, 또 연준이 과연 얼마 정도의 금리 인상폭을 결정하게 될지 관심이 모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사안들에 대해서 진단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채권 시장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이른바 대학살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그 시장이 장 초반에 많이 떨어지고 장 후반에 국채 금리의 그 진정으로 올라가는 현상인데요. 이 방송 시간은 다른 그 방송과 달리 각 그룹의 그 회장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CEO 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이 방송에 가장 애청하시는 분이 시오비전 그룹의 김태욱 회장님이랑 오늘 아침에 새벽에 통화했는데요. 예. 미국의 증시 모습을 보고 오늘 투전판이다, 롤러코스터 장세다 해서 본질을 잘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욱 회장의 그 회장님의 진단대로 오늘 미국 증시는 미국의 국채 금리에 따라서 롤러코스터 장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페드 회의가 진행 중에 이걸 선반영하는 미국의 국채 시장이 아마 증시적인 측면에서도 투자 심리를 좌우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정영국 PD께서 보여주신 바는 10년물 금리가 3.49%, 그다음에 2년물 금리가 3.94%였었는데요. 장중으로 보면 상징성인 소위 그 스티그만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낙인선을 많이 이렇게 오늘도 돌파하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10년물이 장중에 3.5%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년물도 장중에는 3.97% 가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4% 돌파 초입기에 몰리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지금 이렇게 마감 지수를 이렇게 본다면 이번에 그 페드 회의 기간 중에 10년물은 3.5%, 그다음에 2년물은 4%를 돌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월가의 국채 시장의 참여자들의 예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경기의 그 예고 지표 관련해서 페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오늘 장중에는 이게 한 47, 46bp까지 벌어졌습니다. 예. 이거 좀 자막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습니다. 오늘 최대 화두가 됐던 자막 좀 그 뒤쪽 자막으로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46bp까지 이렇게 벌어졌는데요. 아마 상징선이 50bp까지도 이렇게 돌파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 46bp 정도의 장단기 역전은 1980년대 초반 이후에 40년의 최대폭으로 벌어진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경기 침체 우려가 페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엄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뒤늦게 금리를 올리면 결국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채권 투자가 대학살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미 국민들은 20년 동안 저금리 체제에서 이것이 굳어지지 않느냐, 돈 많이 갖다 썼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올라가니까 빚의 부담들이 빚의 복수가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너지지 않느냐 하는 과정에서 페드가 이번 9월 회의에 물가만을 잡기 위해서 100bp 정도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가능한가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 조화가 찾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장마판에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아무튼 채권 금리가 가장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여러 번 진단을 해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시간이 갈수록 더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학계라든가 네. 대석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어제과 같은 골드만삭스도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FOMC 회의가 있으니까 같은 페드의 지방 페드 이렇게 해서 경기를 보는 지표 가지고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뉴욕의 GDP 나우 캐스트와 많이 알려진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우죠. GDP 나우로 한번 보겠습니다. 3분기 성장률입니다. 똑같은 성장률의 시청자 여러분. 근데 7월 29일 날 3분기 예상할 때는 2.1%였습니다.
근데 이달 초에 9월 1일 때는 2.6%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2주 만에 0.5%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미국의 3분기 성장률에 그것도 애틀랜타 GDP 나우에서 똑같게 시점별로 똑같은 성장이 저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틀랜타 GDP의 3분기 성장률이 시간을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게 9월 15일 수치의 0.5%인데요. 너무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 주 들어서는 저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게 아니냐. 만약에 이번 주에 추정한다면 네.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시각대로 이렇게 본다면 왜 경기 침체 문제가 이렇게 빨리 불거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자, 1분기 성장률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이너스 1.6%, 2분기 마이너스 0.9%. 만약에 이 시각대로 한다면 또 3분기에는 마이너스. 그러면 미국에서 보면 3분기 연속 성장률이 역성장한 것은 극히 이루어진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페드에 비판이 많이 되는 거죠. 당신네들은 프레임에 갇혀 있지 말아라. 경제 지표에만 엉배 있지 말아라. 뭐 고용률이든가 이런 쪽에서 고용 사정에 호전을 들어서 경기가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지표가 고용 지표는 가장 경기 후행 지표거든. 가장 늦게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경기 괜찮다고 하지 말아라. 국민들은 지표보다는 지금 상태에선 체감 경기가 중요한데요. 국민은 나가 떨어진다. 이게 프레이밍 효과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선 같은 페드 내에 구성되는 애틀랜타 GDP 나우에서도 저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경기가 괜찮다. 그 괜찮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물가를 잡겠다. 금리를 1%포인트 올라가겠다. 이런 중매에 대해서 주장했던 잭슨홀 그 미팅에서 주장했던 파월 의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8월 그 소비자 소매 판매 발표 이후에 사실 100bp까지 주장했던 페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환경에 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걱정이 됐는지 전 연준 의장이죠. 그린스펀 의장이 중시한 MUI, 남성 속옷 지수, 이 판매 지수까지 언급을 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전환국계 같은 이렇게 고상하고 이 아름다운 분이 이렇게 남성 속옷 얘기를 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대단히 제가 죄송합니다. 경제 용어죠. 경제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분을 위해서 좀 이렇게 오늘 좀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사실 남성 속옷이 있으면 아침에 얘기할 때는 다소 격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데요. 페드 입장에서는 이것을 경기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생각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성장률 같은 고용률, 실업률과 같은 이런 지표들은 사실 그게 성장률이 우리가 어제 OECD의 한국 경제 전망에서도 우리 성장률이 뭐 좀 올라갔다 하는 측면에 성장률이 2.6%에서 2.7% 올라가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조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 지표거든요. 예. 근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밀접하죠. 금리가 지금 대출 금리가 1% 아니더라도 0.1%만 올라가면요. 바로 피부적으로 와닿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통화정책이라는 건 선제성, 프리엠프트를 주장하는데 저 페드의 지금 시각대로 지금 시각대로 경제 지표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느냐, 괜찮다고 얘기하느냐. 국민들은 나가 떨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 앨런 그린스펀 의장에서 세계경제 대통령이라 불렸죠. 이렇게 세계경제 대통령이라 불릴 만큼 굉장히 통화정책을 잘 추진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참고 지표, 레퍼런스 인디케이터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이 나왔던 것이 지금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는 남성 속옷 판매가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MUI라 지표를 하는데요. 앞에 덧자 빼고 복수가 있을 때는 덧자 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시청자분 이렇게 해서 앞에 임의적으로 덧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Men's Underwear Index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큰 자로 이니셜을 따서 MUI 해서 그래서 앞에 정관사 덧자는 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정식적인 아주 정의된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정관사를 더를 붙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걸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MUI 지표를 보는데요. 왜 MUI 지표냐? 자, 8월 소매 판매 좋게 나왔죠? 그렇죠. 8월 소매 판매 내성으로 보면 남성 속옷이 들어가 있는 의류가 증가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태에서 자, 페드라든가 뭔가에서 앨런 그랜스펀이 주장했던 저 MUI 지표, 남성 속옷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에 당신을 떠들지 마라. 지금 경기가 좋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리되겠다. 그다음에 금리를 깨 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8월 MUI 그 판단 지표를 이렇게 봐서 판단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우려가 없다 하는 이런 지표에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앨런 그랜스펀 때 이렇게 얘기했던 아침에 방송하기 힘든 남성 속옷 판매까지 들이대느냐 하는 이런 각도에서 월가에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말 한때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이 통화 정책을 잘 추진했던 그린스펀 전 의장이 MUI를 이제 주창을 했잖아요. 그만큼 네. 유용성이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남성 속옷 판매는요. 네. 굉장히 우리가 경제학 공부를 이제 좋은 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서 하셨습니다는 사실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성 속옷 판매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을 때는 그냥 고정적으로 사용해 있죠. 네. 또 뭐 치약이라든가 이런 것 이걸 이제 보통 보면 경기가 좋을 때는 사실 그 필수품이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격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 해서 가격 비탄력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남성 속옷 같은 경우에는 감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춰지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가장 어려울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는 이렇게 좀 감춰지기 때문에 굳이 신경을 그냥 쓰지 뭐 않는다. 좀 구멍이 나더라도 네. 그냥 입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흔한데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근데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에는 그냥 자기 소득순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성 속은 남으로부터 감추고 특히 여성보다 달리 남성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판매를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MUI 남성 속옷 지수가 이렇게 급락할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심각한 경기 침체이고 대형 위기가 발생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남성 속옷 판매를 금융위기의 전조다 해서 탄광 속의 까나리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 탄광 속의 까나리아는 광부분들이 이제 탄광 속에 가면 여러 가지 유해가스들이 많이 그렇죠. 되는데요. 그 유해가스에 더하면 갑작스러운 이상한 사건들이 아주 안 좋은 사건들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거를 미리 간파하기 위해서 까나리라는 새를 이렇게 들고 가는데요. 네. 그러면 까나리 새가 갑자기 튀어나온다, 죽는다 하면 이 광산에 사실 이렇게 공기가 광물 좋지 속에 않다. 유해가스가 많다. 예. 그래서 광부들이 거기 들어가지 않고 인명사고라든가 최악의 사태를 이렇게 극복했다 해서 위기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는데요. 자, MUI가 급락하면 보통 대형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라든가 코로나 사태에서 보면 MUI 인덱스가 5%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거에서 경기가 괜찮다 하는데 체감 지표로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화들짝 당혹스러운 페드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앨런 그랜스펀 의장이 사용했던 남성 속옷 판매 지수까지 들이대서 경기에 대해서 디펜스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지금 페드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그 파월 의장의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경기를 판단하는 수단으로 지표 중에 하나인 좀 신선하기도 한데요. MUI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전미경제연구소는 이 MUI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 또 이게 저렴값께서 좀 얘기하기가 어려운 지표인데요. 바로 페드가 남성 속옷 판매 지수 가지고 경기가 괜찮다는데 MBR은 남성 속옷 판매 지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렴값께서 또 시청자분에서 양해를 구하고 인신율이라는 것을 이렇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대부분 다 일상생활에 나왔던 경기 지표인데요. 오늘 이런 체감적인 경기 지표가 새로운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끝까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MBR은 지금 미국 경기를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라 보는 거죠. 아시겠습니다는 분기 지표가 성장률이 2분기 연속 성장률이 역성장될 때는 정의상 경기 침체라고 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지금 올해 들어서 경기 성장률은 1분기에 마이너스 1.6%, 2분기에 마이너스 0.9%, 그래서 사실상 경기 침체 선언만
남았을 뿐이 경기 침체 국면이죠.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심지어는 남성 속옷 판매 가지고 이렇게 경기 침체가 아니다는 데에 대해서 자, MB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정의상으로 보면 페드 입장에서 받아들였던 두 분기 연속 성장률이 떨어지면 경기 침체다 이렇게 했던데 이번은 당신네들이 이렇게 아니라 그러느냐? 한 입장에서는 MB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남성 속옷 판매보다는 임신율이 더 이렇게 경기를 체감적인 일상 속에서 판단하는 지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뒤로 넘기면 MBR에서는 임신율 가지고 페드의 남성 속옷 판매 지수를 반박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이게 임신율이 공식적 지표입니다. 노트담 교수의 헝거맨 교수와 3인이 공동으로 MBR의 공동 프로젝트를 수용해서 이렇게 임신율은 경기와 주가에 6개월 정도 선행한다 하는 이런 쪽의 공식적인 아주 결과가 굉장히 높은 상관계수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논문을 본 지 오래돼서요. 기억이 못하겠습니다는 이게 상관계수가 0.7 이상 나온 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헝거먼 교수라든가 이런 설문이 임신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경기 침체다. 임신율이 증가하는 것은 경기가 회복이다 하는 시그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시청자분한테 임신 여부에 따라서 경기에 판단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면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이제 너무 그 심리에 의해서 사람이 출생률을 좌우하는 것은 너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전 앵커는 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결혼하시면 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 절벽 문제가 중장기적인 성장률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중국의 인구 절벽 문제, 한국도 인구 절벽 문제 지난해 감소했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 앵커 있잖아요. 결혼하시면 네. 중장기적인 우리 후손 세대를 생각해서 꼭 뭐 심리적 요인, 경기 상황에 따라서 좌우하지 마시고요. 좀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다복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약속 지키시기 예.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또 우리 후손 세대를 보면 지금 너무 젊은 분들이 이렇게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그 2세들을 안 나시는데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우리 경기 어려진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전 앵커 말씀대로 이렇게 좀 많이 나셔가지고요. 후손 세대의 경기가 좀 뒷받침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어느 정도 감이 오기는 하지만 왜 이런 임신율과 출생률이 경기와 주가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되는 걸까요? 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그렇죠. 그래서 금융위기에는 IT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초연결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 앵커의 지금 오늘 밝은 모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과거에는 딱 시청자분을 끝냈는데요. 지금은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이렇게 오늘 그 전 앵커의 어떤 심리 사항이 파악되는 상태가 지금과 같은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는 심리적인 측면이 그래서 그렇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혼하신 분들이 경기가 안 좋다 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니까 사실 지금의 MZ 세대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줄여버리는 상태에서 가장 하느님께서 이렇게 했던 2세에 대한 탄성 이런 것도 줄인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는 것께서 제가 좀 이렇게 다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 상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임신율이라든가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체감적인 경기 판단질의 임신율의 지표가 굉장히 유용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조금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얘기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에서 향후 경기와 주가를 예측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조지 테일러 교수의 치마 끝서 햄난시로이죠. 예. 그래서 지금 경기를 좀 괜찮은 그런 그 파월 의장이랑 페드 인사한테 9월 뉴욕 패션쇼를 좀 가봐라. 9월 뉴욕 패션쇼는요, 저도 참여했습니다. 링컨홀이라든가 이런 데서 옛날에는 그 비닐하우스 통해서 하다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링컨홀에서 열리는 데인데요. 지금 9월이 내년 2023년에 봄, 여름 컬렉션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모델들의 치마 끝의 길이에 따라서 사실 월가의 금융인들이 내년에 주식시장이라든가 경기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잘 알려졌습니다는 치마 끝 길이가 짧아지면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가 증시가 어둡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치마 끝 길이가 짧아지면 결과적으로 경기가 앞으로 회복된다 하는 이런 측면을 갖고 있다. 이건 잘 알려진 겁니다. 이건 누가 얘기했냐? 역시 조지 테일러 교수, 미국의 학자가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로디의 리스틱 효과라는 거죠. 오늘 그 전 앵커가 이렇게 입술이
빨갛게 이렇게 저도 칠했는데요. 발랐습니다. 네, 증시력이라든가 경기적 측면에서는 립스틱이 이렇게 여성분들의 립스틱 색깔이 좀 이렇게 밝아지면 경기가 어두워지는 거다. 왜 그러냐면 경기가 좋아지면 립스틱을 10개 바르면 경기가 좋아진 거에서 명품을 바르면 립스틱 색깔에 이게 아주 포인트를 두면 빨갛게 포인트면 이 명품들이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경기가 좋고 내가 명품을 이렇게 할 때는 명품이 드러나기 위해서 립스틱 색깔을 10개 붙이면 경기가 좋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어려워질 때는 사실 그 명품이라든가 좋은 옷들을 사 입지 못하시다 보니까 자, 이 립스틱이라도 빨갛게 칠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주죠. 네. 그래서 립스틱 색깔이 이게 뒤처지면 사실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남성 속옷 판매가 비슷한 것이 월시전의 기저귀 판매 지수다라는 것도 나오는 겁니다. 뭐 똑같은 각도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국경제TV의 앵커 지수다 해서 전 앵커 같은 이 경제 감각이 좋으신 분들이 자 오늘은 좀 사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얀색 회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는 자 빨간색을 옷 입고 나오는 때가 많다 하면 시청자분을 생각해서 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경기가 좋다는 네.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죠. 오늘은 좀 마치지 못했습니다는 미국 증시가 장마감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것처럼 회색 색깔을 입으면 사실 미국의 그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 경기가 어렵다는 이런 시그널이 있다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경제TV의 여성 앵커 지수, 네. 특히 여성 앵커 지수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엄습을 한다면 연준도 금리를 대폭 올리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잭슨홀 미팅 파월 발언 후에 금리가 1% 100bp 올릴 가능성이 네. 있었죠. 그다음에 조금 죽다가 8월 소매 판매, 남성 속옷 판매 이게 좋게 나와가지고 또 100bp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죠. 근데 사실 9월 회의에서 지금 100bp까지 올라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 좀 고민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애틀란타 GDP나 골드만삭스 각종 일상생활에 판매하는 이런 임신율, 남성 사고 판매, 기저귀 지수, 립스틱 판매 이런 쪽의 체감 지수가 갈수록 이렇게 경기가 떨어진 점을 감안해 볼 때 페드 입장에서도 오늘 장마판의 주가가 끌어올릴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실물 경기의 침체와 인플레 잡는 것과 조화를 이루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누차에 말씀드리로 100bp 얘기 나왔을 때 중시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떠들었을 때 그때 일관되게 0.75%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오늘 장마판에 0.75%포인트 가능성 그리고 이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장마판에 좀 떨어지고 자 국채금리에 민감했던 미국의 3대 지수가 장마판에 끌어올렸던 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물 경제 침체 문제가 워낙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100bp보다는 75bp 쪽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준과 그리고 다양한 학계 관계자들이 연구한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